안녕하세요. 소꿀쌤TV의 유니따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쿨입니다. 올해 추석 전후로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추석 연휴 이후에 서울 아파트 값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신 분이 많아 오늘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이야기 끝까지 귀 기울여 주세요. 추석 이후 서울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지금 일반인들은 잘 못 느끼고 있지만 전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려요. 소쿨님, 지금 매도자가 계좌를 안 줘요. 매도자가 물건을 걷어들였어요. 집 못 보고 지금 가계약금 넣어야 된대요. 오늘 안에 결정하려는데요. 이런 얘기들 전 지금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직전에 이 정도면 추석 이후에는 더 폭등할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들. 더군다나 이번 추석은 굉장히 길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는 거의 추석 전에는 매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부동산 사장님이 이제 말씀하시기로는 이때까지 97 대책이 나오고 나서 한 일주일 동안 소강 상태였었어요. 지금은 마포 성동 쪽에 여기는 지금 물건을 못 보고 계약금을 지금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2의 패닉 바잉, 그리고 문재인 정부 그 패닉 바잉의 시즌 2가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5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올해 추석 10월 이후 서울 아파트 향방은 첫 번째, 더 강력한 수요 억제책 나온다. 627 대책이 6월 초에 들어온 이재명 정권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이었었고요. 강력한 규제였었죠. 6억으로 모든 대출을 한도를 걸어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왔던 97 공급 대책이 결국에는 수요 억제책이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많은 내용들이 결국에는 별거 없다. 그렇게 사람들은 이제 한 몇 주 사이에 판단을 내린 겁니다. 두 번째, 공급은 임대 아파트 위주. 97 공급 대책의 핵심은 LH에서 앞으로 대규모로 5년 안에 착공 135만 호를 하겠다. 근데 어디에? 입지가 제일 중요하죠, 부동산에선. 어디에? 경기도에. 경기도에. 네. 신규로 서울에 공급되는 가구 수는 4천 가구. 4천 가구. 정부에서 공급 대책이라고 몇 달을 벼르고 발표한 것 치고는 너무 적은 수량이죠. 이제 사람들은 이게 공급이 원활하지 않겠구나 한데 97 대책 발표해서 그리고 얼마 전에 대통령 100일 기자회견에서 공급이 쉽지가 않다. 그리고 향후 몇 년간은 서울에 신규 아파트 공급은 없다라고 인정을 했죠. 솔직한 정부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상황이 심각한 걸 이제 일반인들이 깨닫기 시작했어요. 눈치 빠르신 분들이. 그래서 그럼 어떻게? 그냥 부동산을 달려가야죠. 근데 강남 3구는 토호제가 내년 12월까지 연장이 됐단 말이에요. 대출 규제도 있고 토호제로 전입도 안 되시는 분들은 못 사고 그 옆에 대출이 그나마 좀 많이 나오는, 그리고 조금 있으면 토호제 확대 지정이 될 지역들을 지금 패닉 바잉 하고 있는 거죠. 대부분이 실수요자, 그리고 내가 언젠가는 들어가려고 전세 끼고 사시는 분들이 마포, 성동, 그리고 분당하고 과천, 이 네 군데는 지금 거의 부동산에 물건이 없답니다. 있던 물건들도 매도자들 다 걷어들이고요. 그래서 지금 공급이 임대 아파트로 되기 때문에 내가 청약 통장으로 기다려서 받을 수 있는 서울 안의 물건은 없다라는 상황에서 일반인들이 과감하게 매수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심리는 실망 매수. 결국엔 97 공급 대책에 대한 실망 매수죠. 그게 끝입니다. 그래도 한 3년, 5년만 기다리면 신축 아파트가 서울에도 많이 공급이 될 거야. 이런 희망을 가지고 공급 대책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97 공급 대책이 나오고 나서 오히려 이럴 바에 그냥 서울에 막차라도 타자. 그러면서 막 수요가 몰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네 번째, 정부 규제 예고의 막차 수요. 거기에 기름을 부은 게 대통령과 국토교통부 장관이 말했듯이 앞으로 5년 동안 계속 수요를 통제할 거다. 그리고 이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토호제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줬잖아요. 그게 규제를 하기 위한 이번에 97 공급 대책에 수요 억제책이 포함된 선제적인 조치였었죠. 그래서 막차 수요가 지금 대규모로 지금 몰려들고 있다. 지금 아니면 못 산다. 이런 마음들이죠. 다섯 번째, 이게 핵심이죠. 다섯 번째, 저금리 대규모 유동성.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여러분들도 다 신청을 하시고 받으셨겠죠. 민생 회복. 소비 쿠폰. 그러니까 경제가 어렵다 이거지. 그래서 그 민생을 회복하기 위해서 소비 쿠폰을 했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나라 국가 재정이 빚이 지금도 많은데 추가되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미 연준에서 파월이 드디어 금리를 0.25
지금 낮췄죠. 자, 이 뉴스 보셨어요 혹시? 네, 봤어요. 네. 작년에 이 돈이면 잠실 아파트 샀죠. 8개월 만에 5억 뛴 동네. 이제 강남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이제 그 바로 옆에 있는 성동구가 이번 주에 전국 상승률 탑을 찍었습니다. 8개월 만에 5억이 올랐대요. 성수에서 옥수, 금호, 왕십리 집값 급등세. 여기서 주목할 거는 이 단어입니다. 확산. 정부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게 이 집값의 폭등세가 강남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그 주변으로 확산하는 걸 가장 두려워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계속 말씀드렸었죠. 왜냐? 이 폭등했던 게 이 주변으로 번지기 시작하면 이 확산의 속도가 굉장히 무섭거든요. 성동구의 옥수 파크 힐스. 언덕배기에 있는 신축인데 여기가 5구가 지금 22억 9천. 이건 23억에서 1,000만 원 빼준 거죠. 아니 8개월 전에 17억대였어요 이게. 아니 23억이면 이거 올 초에 이제 잠실 소형평수 가격이거든요. 근데 5구면 소형이잖아요 여기도.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작년에 이 돈이면 잠실 아파트 샀죠? 올해도 샀어요 올해도. 진짜. 23억이면 저층 정도로 살 수 있었거든요. 옥수가 어딘지 아세요? 여기 압구정 건너편. 그래서 여기를 약간 뒷구정이라고 그래. 금호 옥수를. 그래서 부모님은 압구정에 사는데 거기서 이제 독립하는 신혼부부들이 처음 가는 그 신혼집들이 여기예요. 압구정 워낙 비싸니까. 그래서 22억 9천이 떴어. 이 가격이 이러면은 조금 빨리 움직였으면 잠실 들어오는 거였었죠. 그래서 너무 무섭게 오른다. 근데 이게 이번 8개월 동안 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22년 가을에는 15억까지 가던 게 13억까지 떨어졌었어요, 여기가. 그러다가 지금 얼마라고요? 23억이라고 보면 지금 여러분들 10억이 오른 거예요. 딱 정확히 3년 됐죠. 시세를 회복한 정도가 아니라 전고점을 한참 넘어섰어요. 이 데이터에서 보시면 21년도 폭등 찍고 22년 그 수직 하락장이 여기서 보면 폭락장이 아니라 잔파도였던 거죠. 그 위에 전고점을 돌파해서 한참을 지금 수직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런 그래프는 여러분들 21년도 폭등장에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동구가 지금 이쪽이 가장 비싼 지역이에요. 그래서 왕십리 뉴타운 쪽 보시면서 깨끗하다, 바둑판처럼 반듯하다, 새로운 도시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쪽이 가격이 더 셉니다. 그리고 이제 압구정도 가깝고 강남 접근성이 이쪽이 훨씬 좋기 때문에 왕십리 뉴타운보다 이쪽이 더 사람들이 쳐주죠. 그 다음에 어디냐? 그리고 행당역 주변, 그리고 이제 왕십리 이쪽하고, 그리고 그 위쪽에 이제 마장동 쪽 이런 쪽은 이제 아파트가 별로 없어요. 그쪽에 제 친구가 사는데 6.27 대책 하루 전날 이 친구가 뭐 몇 개월 동안 연락이 없다가 연락이 왔어요. 우리 집 여기 살고 있는데 매수하려고 온다고, 이거 팔아야 돼?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연락이 온 거 보니까 이제 마지막 장인 것 같다. 이 폭등장에 6월 달에 엄청 많이 폭등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뭐 6월 달에 막 10,000건 거래되고 막 그랬었거든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네. 빨간색 그래프요. 그럼 10,000건 거래되다가 6.27 대책 터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3,000대 4,000대로 주저앉아 버렸죠. 그러다가 지금 9월달 지금 벌써 2,000건 거래되는데 9월 말까지 가면은 이게 4,000건 돌파해서 5,000건 이상 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토어제가 풀렸을 때 데이터 서울 상승 내용을 보면 이게 바로 풍선효과 확산이었었죠. 이때 정부에서도 확산세를 멈추기 위해서 3월 중순에 다시 토어제를 확대 재지정해버렸죠. 이젠 더 크게 용산까지. 그죠? 그 당시에 이런 모습이었어요. 이게 강남을 시작으로 한 전형적인 서울 폭등 장세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키 맞추기라고도 하죠. 근데 여러분들 올 한 해 어디가 가장 많이 올랐을까요? 당연히 강남이 많이 올랐죠. 그런데 그 옆으로 지금 그 다음으로 많이 오르는 게 한강벨트 쪽입니다. 용산하고 성동구, 광진구, 마포구도 올랐고요. 양천구 많이 올랐죠. 양천구는 목동 때문에 많이 오른 거죠. 그래서 이 확산세가 3월 확산세보다 더 붉게 서울이 전반적으로 다 물들고 있죠. 노도강까지도 오르네요. 서울이 금천구 빼놓고 전반적으로 다 붉게 물들고 있어요. 그래서 과천으로 분당까지도 이제 퍼져나가는 분위기였었죠. 근데 데이터를 오랫동안 지켜보게 되면 지난 3년 동안 22년도 폭락 이후 서울은 아직 전고점을 회복 못한 데가 많아요. 이게 3년치 데이터거든요. 강남구는 많이 올랐죠. 근데 노도강 보세요. 도봉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평균 18%가 떨어졌어요. 아직도 3년 동안 그 떨어진 걸 회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년 사이에 보면은 그 바닥에서 반등했다는 거지
정고점에서 지금 평균 18%로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이 지금 늦었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서울은 지금 노도강서부터 시작해서 들어갈 곳이 많이 있어요. 근데 강남은 약간 늦은 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울 전체적으로 늦은 거 아니야? 여봐, 서울 지금 다 상승했잖아. 올해 상승한 데이터만 보시면 안 되고요.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루틴으로 이걸 계속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려왔죠. 서울에 사람들이 집값이 오르면, 전세값이 오르면 밀려나는 그게 이제 전철 라인별로 이제 이렇게 있다. 그러면서 말씀드렸었고요. 근데 반면에 올해 지금 서울은 불장인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 세종시 외에는 거의 다 지금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럼 자, 전세 물건 한번 볼까요? 이 그래프는 전세 물건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지금 여러분들 3년 전보다 물건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왜요? 원인은 뭘까요? 다주택자 적폐 시즌2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주변에 다주택자들도 지금 집을 다 팔고 있어요. 다주택자들의 소원이 뭐라고요? 무주택자입니다, 지금. 그래서 5만 건이 넘던 서울의 아파트 전세 물건이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2만 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2만 건. 그러니까 반토막이 났죠. 근데 이 전세 감소 속도는 계속 줄어들 거예요. 시중에 나와 있는 전세 물건이요. 왜? 첫 번째는 다주택자가 사라진다. 두 번째는 뭘까요?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살던 세입자가 전세값이 너무 높아져갖고 2년 전 대비 재계약 갱신권을 써버립니다. 그래서 총 요즘은 4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상황이고, 서울 아파트 공급은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대통령이 인정했듯이 내년이 최악입니다. 27년도, 28년도도 적정 수요 한 4만 6천 가구 대비 서울에 매년 공급돼야 되는 양이 4만 6천 가구인데 적정 수요 대비 4분의 1 토막. 27년도, 28년도도. 그래서 앞으로 4년은 기약이 없고,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떠냐? 그 이후에도 지금 공급이 계획이 없습니다, 여러분. 서울은 앞으로 신축이 향후 5년에서 10년까지 없다. 단언하는데 없다. 연간 10,000가구 이하다. 이 4년 뒤에는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없습니다. 지금 재개발, 재건축 허가 잘 나오나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금 내년 6월 선거를 앞두고 막 풀어준다고 이제 재개발, 재건축 이제 허가 내준다 하는데 지금 내년 6월까지 이게 허가가 진행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보여드리는 데이터죠. 앞으로 35년 만에 최악의 공급 부족이 우리 서울 시민들의 눈앞에 펼쳐질 겁니다. 제가 계속 체크하시라고 그랬죠. 유수 공급, 수요. 서울 수요는 계속 서울에 좋은 아파트에 살고 싶은 분들의 소득도 높아지고, 국가의 소득이 높아질수록 좋은 아파트 신축, 좋은 핵심지에 살고 싶은 사람들의 욕망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욕망이 수요입니다. 그리고 공급, 뭐 정부에서 없다고 인정을 했고, 결국 시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현금 살포 정책이 과연 이게 맞느냐 했을 때 과거에 경제부 장관들이 확장 재정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소비 쿠폰은 정책 실패다. 단기 처방에 그칠 것. 언발에 오줌 누기라 이거죠. 근데 뭐 언발에 추우면 오줌이라도 넣어주면 어떻겠습니까? 국가 채무. 이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국가 채무인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국가 채무가 올해 기준으로 1,300조인데 이재명 정부 5년간 국가 채무를 전망한 데이터입니다. 100조씩 매년 늘어나서 이 정권이 끝날 때쯤에는 1,800조. 매년 100조씩 늘어나니까 5년 지나면 500조 늘어나면 1,800조. 우리나라 성장률은 지금 1%대예요. 이제 마이너스 0. 몇 프로로 이제 마이너스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계속 돈을 시중에 찍어낼 수밖에 없는 거죠.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드디어 금리 인하를 했죠. 근데 금리를 인하할 때는 시중에 돈을 푼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미국 경제가 어렵냐 했더니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했다. 지금 고용이 약간 불안하다고, 미국도. 그래서 앞으로 규제는 대출 규제, 거래 규제, 세금 규제 나올 거고요. 올해 추석 이후 부동산 세 줄 요약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은 대세 상승장 3년차. 여러분들 올해 이렇게 급등한 게 아니에요. 3년째 서울은 오르고 있습니다. 22년도 가을부터 오르락내리락 했지만 장기적인 데이터로 봤을 때는 3년 동안 그냥 우상향이었던 거예요. 평당가도 지금 서울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특히 서초하고 강남이 9천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3개월 전만 해도 8천대 막 이런데 9천이 넘어갔고, 지금 여러분들 서울 강남 쪽은 평당 가격이 1억 돌파 직전입니다. 평균 평당 가격이. 그래서 상황이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서울은 상고하고가 아니라 상고하고고. 서울은 그냥 상승장이 아니라 대폭등장의 시작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하려는 무주택자분들은 빠르게 움직이셔라. 왜? 이런 강력한 상승장에는 정부의 강력한 수요 억제책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추석 이후에는 추석 직전일 수도 있어요. 저는 제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굉장한 강력한 수요 억제책이 나올 것이다. 국토교통부 장관 대통령이 얘기했다. 그리고 이제 서울은 지금 패닉 바잉의 초입에 들어섰다는 것을 이제 아무도 부정할 수가 없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두 번째, 실수요자와 정부의 눈치 싸움. 그래서 지금 정부가 이거 규제를 할까 말까 하고 있는데, 그래서 눈치 싸움이 지금 치열한데 지금 실수요자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서 이번 정부가 그래서 힘들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이 눈치 싸움은 답은 정해져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시장 참여자는 중개소 방문하셔라. 안 사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거는 안 사도 좋아요. 근데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들어가서 옆에서 계약서 막 쓰고 있고 그러면 앉아서 그거라도 보시라는 거예요. 안 사도 돼요. 이 역사의 한복판, 이 폭등장이 나중에는 두고두고 회자될 거거든요. 2017년도 폭등장과 21년도 그 광풍장처럼 역사의 기록이 될 겁니다. 그러면 부동산에 조금 더 이해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앞으로 이제 10년, 20년, 30년 이 얘기를 계속 할 거예요. 그 얘기를 할 때 여러분은 이 역사의 한복판 현장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를 하든 안 하든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하셔라. 방문해서 매도하시는 분, 매수하시는 분, 그리고 부동산 사장님이 정신없이 막 이렇게 쓰는 상황을 보시면 지금 상황이 뜨겁구나. 이거를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추석은 쉽지 않은 추석이 될 것이다. 이제까지 이제 상승한다 했지만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린 건 처음 아닌가요? 맞아요. 네. 고고 상승일 줄이야. 네. 인간지표 친구랑 인간지표. 그 부동산 사장님도 여러 명 전화를 통화하면서 느낀 게 상황이 심각하구나. 이게 그냥 넘어갈 상황은 아니고 21년도처럼 2017년도처럼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는구나. 근데 사람들은 추석 연휴 계획 세우고 있고 이제 제사상 준비하고 있고 이러시는 것 같아서 좀 상황의 심각성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추석 연휴 이후에 집값이 어떻게 될지 말씀해 주셨는데 3년 동안 대세 상승을 했는지 짚어주시니까 앞으로 정부가 강력한 규제를 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쩔 수 없죠. 안 사시더라도 중개소 방문해서 상황이 어떤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이 너무 뒤숭숭해서 내 집 마련을 해야 될지 말지, 한다면 어디로 해야 될지, 그리고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소쿠님께서 이번에 유료급 상담을 무료로 해주신다고 합니다. 진짠가요? 네, 무료로 해드립니다. 와, 그러면 아래 이메일로 양식에 맞춰 보내주시면 저희 작가팀이 직접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선정을 통해 연락을 드린다고 합니다. 그럼 많이 신청해주세요.